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현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떤 테마를 볼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테마를 봐야 된다라고 취재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테마는 베트남 경제사절단입니다. 베트남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베트남에 가게 됩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이제 베트남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19일 출국을 해서 4박 6일 일정으로 해외 순방입니다. 20일부터 21일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세계 박람회 PT를 진행을 하고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베트남 국빈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23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테마가 될 수 있고 투자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이 베트남 순방에 205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해외 순방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현대, SK, LG, 롯데, 한화, LS, 두산, 효성, 농심 등 대규모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총수들과 임원들이 함께 동반 참석을 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중국을 넘어서 포스트 차이나라는 새로운 우리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방문을 했다. 그러면 그곳에서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과 업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이 테마를 가져오신 걸 보니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안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강력하게 반영을 하고 또 모멘텀을 받을 만한 섹터는 어디인지 그리고 종목으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느 쪽일까요? 네, 앞서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 보면 방산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이 먼저 좀 움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베트남 순방에서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무기 체계, 무기 수출과 관련된 논의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군 현대화를 위해서 향후 5에서 7년 동안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상당의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베트남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나 우리나라 현대화 무기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팔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새로운 수주가 들어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전일과 오늘 모두 다 방산 관련된 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용 헬기 수리온 납품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와 베트남 사이에 물밑 교섭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가지고 오면서 이번 베트남에도 KAI 강구영 사장께서 같이 동반 순방길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방산 이외의 기업들을 살펴본다면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K캡이라고 하는 위식도질환 역류 치료제라는 것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한다면 컨디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연간 100만 병 이상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HK 이노엔의 모회사 한국홀마홀딩스의 대표이사 윤상현 부사장께서 같이 순방길에 올랐다. 그리고 최근 베트남에서 정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도에서도 정전이 일어나고 정전, 전력망, 그리고 배전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과 가뭄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들 정전이 자주 일어난다? 그럼 여기에도 시설 근대화, 시설 투자 이런 이슈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여러 가지 케이블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LS전선 아시아입니다. LS전선의 자회사죠. 그리고 대한전선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살펴본다면 이번 순방길에 오른 포인트 중 하나 LS 구자은 회장이 같이 순방길에 올랐다. 그러면 LS전선, 베트남의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전선 기업이다. 그리고
초반 연도, 1900년도 초반부터 1960년 이 정도부터 베트남 비나 이런 쪽에다가 현지 법인을 세워서 매출을 잘 이루고 있는 회사들 이렇게 찾아본다면 이제 실제로 21일, 22일, 23일을 지나면서 이 전력망과 그다음에 그 외 한국콜마홀딩스나 그 외 기업들에서 무언가 수주 소식이 이어질 경우에 방산 쪽에서 움직였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순환매를 보이면서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기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나눠 본다면은 위원님께서 주목하시고 있는 섹터가 크게는 방산,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선, 전력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마감 이후에 한 종목 꼽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겠지만 일단 좀 섹터를 나눠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가장 크게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는 투자 매력이 높은 쪽은 이 안에서 어디라고 보시는 걸까요? 전선 전력 배정망의 국가 개발 계획 중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군 현대화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 2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면 전력 배선 전선망 이런 것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천조 적어도 500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전력망 현대화에 보다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사실 그 섹터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듯이 신호가 온 게 방산이잖아요. 네. 방산 그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베트남 관련인 그 이에 플러스 알파도 있겠지만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단은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건지 지금 자리에서의 판단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추세선상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히 여기서 내가 따라 들어갔다가 조금 다시 쉬었다가 올라가겠지라고 하기에는 쉬어갈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11만 원, 12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좀 버텨봐야지라는 그러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적어도 13만 3천 원 위에서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렵다. 왜냐? 나는 좀 지켜볼 거야 라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13만 원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3만 원까지 지켜보려고 했다가 13만 원이 깨지고 내려오는 순간 추가적으로 나는 여기서 익절해야지라고 하는 매물출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살펴보시고 보유자분들은 처음으로 대량 매도가 나오거나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나와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최근에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종목들의 특징을 본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가 몸통보다 윗꼬리가 길 때 그때는 나도 함께 조금 매도하는 것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움직인 섹터 그리고 아직까지 모멘텀이 어디에서 남았는지 키포인트까지 정리받아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마감 이후에 하도록 하죠. 일단 오늘장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지금 기록을 하고 있네요. 지수부터 수급까지 잠시 후에 짚어드릴게요. 일단 오늘 6월 20일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용하게 숨고르는 패턴이 확인이 됐는데요.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일관한 하루가 계속 나왔습니다. 오전 중에 잠시 빨간불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파란불에서 움직인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기대를 크게 했던 중국 쪽의 모멘텀, 그러니까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음에도 컨센 그 범위 내에 있었고 플러스 알파가 없는 상황에서 환율은 물론이고 지수의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아쉬운 흐름이 중화권 증시에서 확인이 된 하루였는데요. 자, 우리 증시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2600선을 또 한 번 지켜내기는 하는데요. 장중에 6월 8일 이후 처음으로 2600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한번 보이기도 했다라는 부분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선이 2,610선인데요. 출렁거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2,610선 아니지만 2,600선 지켜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고요. 하락폭 0.18%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코스다가 같은 경우도 오늘 쉬어갔습니다. 어제 막판에 빨간불을 다시 한번 켜는 모습이 소폭이지만 나타났는데요. 4거래일 만에 파란불입니다. 886선에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수급상의 포인트를 보시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모두에서 장중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촉발이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가깝게 물량이 확인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히 오후장에 IT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집중되는 맥락이 좀 잡혔다는 점도 특징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부분 팔자세를 공통적으로 보인 섹터가 많았는데 소폭이긴 합니다만 자동차, 운송 장비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시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였고요. 여기서는 외국인보다 물량 자체는 기관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개인만이 오늘 차자세를 보였다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1283원선에 스타트라인 끊었는데요. 오늘 좀 조용하게 환율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종가는 1280원, 중국 쪽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단행이 됐음에도 큰 환율상의 움직임, 변동상은 없었던 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은 하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반도체 투톱의 힘이 조금 더 나타났다는 점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오면서 빨간불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1% 플러스 시세이긴 합니다만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도로 대응을 하는 하루였다는 점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흐름 먼저 살펴드렸고요. 2차전지에 대해서는 계속 어두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빠졌던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보합 마무리가 됐지만 다른 셀 업체의 주가도 흔들림 나왔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도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2%대 하락폭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강한 쪽은 중국 소비에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다면 화장품주들이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대형 화장품주들은 크게 길을 펴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동시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서는 카지노 쪽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카지노주와 함께 오늘 호텔신라도 오랜만에 오르면서 1%대 상승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연속성이 나타나는 쪽 한다면 조선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또 한 번 빨간불 강하게 켜는 모습 나왔고요. 하나오션 한 번 더 불을 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자릿대 움직임까지 나왔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에 대한 시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 연동 종목이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이번 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종목별 현황과 함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님,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주셨는데요. 아직도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지요? 평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지금 하루 퐁당퐁당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거래량도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 순 매도 금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규모 있는 매도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시장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그저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휴장인 관계로 우리 시장에 기준점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로 5% 이상으로 오르면서 그러면은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25bp 추가 인상이 있겠구나. 여기는 조금 아직 인플레이션도 좀 높고 힘들 수 있겠구나. 유럽 증시의 하락 영향이 우리 시장에는 오늘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모습만 있느냐?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언가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갈등이 나타날까 봐 조마조마했던 모습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습들까지 나타나면서 미중 갈등에 대한 모습들은 조금 완화의 무드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강달러 기조도 모두 다 하락 안정을 보일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잘 주었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화면을 보시듯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 오늘 시장까지 본다면 22조 7,900억 원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내려올 룸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이 추세선까지 내려왔다 간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추세선까지 닿아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조 원저리까지 내려오더라도 외국인들의 강한 이탈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물 시장과 콜옵션, 풋옵션 여기서 하방 포지션이나 아니면 상방 포지션이냐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그래도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들이 어제보다는 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마감 기준으로 매도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콜옵션 매수, 풀옵션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상방 포지션에 대한 스케치 정도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럼 오늘 밤 미증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 잠시 5일 연속 이상 쉬었지만 다시금 힘을 낼 가능성은 농후하다. 외국인들의 규모 있는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스트롱 롱 포지션 유지해보자.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장이 계속 쉬어가다 보니 바로미터가 없었는데 일단 오늘장 뉴욕 시장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뷰를 가지는 상황에서 저희 베트남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 가진 쪽을 조명해봤습니다. 한 종목 꼽아서 포착주로 저희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사절단 합류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떤 종목 특히 눈여겨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매출 구조를 본다면 베트남에서 매출액의 거의 90% 이상이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이 베트남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전력 시장 그리고 전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0%를 웃도는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노후화된 전력망 그리고 배선망, 송배전망을 대규모 교체하고 최신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규모가 꽤 큽니다. 2030년까지 신규 송정망 구축과 건설 사업에 172조 원입니다. 방산 쪽에서 2조, 3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5년에서 7년 동안 2조에서 3조 사이입니다. 2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2030년까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7년이죠. 7년 동안 국가 송전망 구축과 개선 사업에 172조 원 중에 시장 점유율 20% 단순하게 기대치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31년부터 2050년까지 약 512조 원의 큰 그림의 규모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일찍이 베트남에 들어가 있고 시장 점유율도 차지하고 있는 LS전선 아시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종가 이 정도 수준에선 매수 가능한지 어디까지 볼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주봉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봉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고 그어본다면요. 이런 차트 바닥이 나옵니다. 그러면 LS도 잘 가고 LS 일렉트릭도 잘 갔는데 LS 전선은 아직까지 못 가고 있다. 이제부터 베트남의 수주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이 구간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했다. 오늘 종가가 7,200원입니다. 7,200원 기준으로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살펴본다면 1차적으로 이런 느낌 나옵니다. 약 8,500원 언저리가 1차 목표가 나오니까요. 꽉 채운다면 8,500원 아니면 지금부터 8,300원 언저리까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00원에서 8,500원까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S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많이 준비해서 내일 마감 타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